서양 사상가의 벤담 사상에 대한 퀴즈 영상입니다. 5. X 퀴즈를 풀어보세요. 사려 깊음과 정의는 궁극적으로 쾌락에 의해 가치가 결정되는가? 5. 벤담은 사려 깊음과 정의 등 인간이 추구하는 것들이 궁극적으로 쾌락에 의해 가치가 결정된다고 보았다. 행위의 선악을 평가하기 위한 보편적 기준이 존재하는가? 5. 벤담은 행위의 선악을 평가하기 위한 보편적 기준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도덕적 이상 실현을 위해 공적 사회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5. 벤담은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도덕적 이상인 공리의 실현을 위해 공적 사회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보았다. 자기 자신의 고통에 대한 경험이 행위의 동기를 유발하는가? 5. 벤담은 고통을 피하려는 인간의 본성에 근거하여 자기 자신의 고통에 대한 경험이 고통을 제거하려는 행위의 동기를 유발한다고 보았다. 쾌락과 고통은 개인의 행위뿐만 아니라 사고까지 지배하는가? 5. 벤담은 쾌락과 고통은 개인의 행위뿐만 아니라 사고까지 지배한다고 보았다. 공리의 원리는 정부 정책이 아닌 개인의 행위에만 적용되는가? X. 벤담은 공리, 즉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도덕과 입법의 원리로 제시하였다. 각자의 영혼을 가꾸는 일이 최상의 도덕적 과제인가? X. 벤담은 공리주의를 주장하면서 행위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행복을 최대한 증진하는 방향으로 인간의 행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공동체의 행복은 그 구성원들 행복의 총합보다 큰가? X. 벤담은 옳은 행위는 이해 당사자들의 최대 행복을 낳는 행위라고 주장하였다. 쾌락의 가치는 쾌락의 양적 차이로만 평가될 수 없는가? X. 벤담은 모든 쾌락에는 질적 차이가 없고 양적 차이만 있다고 보았다. 행복은 쾌락의 양의 증가를 통하여 증진될 수 있는가? 5. 벤담은 행복은 쾌락의 양의 증가를 통하여 증진될 수 있다고 보았다. 좋은 목적을 위해서는 나쁜 수단도 정당화될 수 있는가? 5. 벤담은 좋은 목적을 위해서는 나쁜 수단도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 어떤 쾌락은 다른 쾌락보다 더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5. 벤담은 어떤 쾌락은 다른 쾌락보다 더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았다. 행복은 쾌락의 양의 증가를 통하여 증진될 수 있는가? 5. 벤담은 행복은 쾌락의 양의 증가를 통하여 증진될 수 있다고 보았다. 좋은 목적을 위해서는 나쁜 수단도 정당화될 수 있는가? 5. 벤담은 좋은 목적을 위해서는 나쁜 수단도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 어떤 쾌락은 다른 쾌락보다 더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5. 벤담은 어떤 쾌락은 다른 쾌락보다 더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았다. 보편적 도덕 원리를 따라야 도덕적 행위가 되는가? 5. 벤담은 보편적 도덕 원리를 따르는 행위를 도덕적 행위로 보았다. 도덕은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없는가? X. 벤담은 도덕은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행위의 옳음은 결과와 동기를 모두 고려해야 판단 가능한가? X. 벤담은 행위의 옳음은 행위의 결과에 의해서 판단된다고 보았다. 인간의 행위가 고통과 쾌락에 좌우되는 것은 아닌가? X. 벤담은 고통과 쾌락은 인간 행위를 좌우하는 두 군주라고 보았다. 행위의 도덕성은 보편적 도덕 원리에 의해 결정되는가? 5. 벤담은 행위의 도덕성을 결정하는 근거는 공리의 원리라는 보편적 원리라고 보았다. 개인의 행복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는 선할 수 있는가? 5. 벤담은 개인의 행복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는 선할 수 있다고 보았다. 도덕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행복을 위한 방법인가? 5. 벤담에 따르면 삶의 목적은 행복이고 도덕은 그러한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다. 사회 전체의 행복은 개인들의 행복의 총합인가? 5. 벤담은 개인들의 행복의 총합이 곧 사회 전체의 행복이라고 보았다. 도덕의 원리는 모든 인간을 평등하게 고려하는 것인가? 5. 벤담은 모든 인간을 평등하게 고려할 것을 강조하였다. 사회적 쾌락이 개인의 쾌락보다 우선시되어야 하는가? 5. 벤담은
사회적 쾌락이 개인의 쾌락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타인의 행복을 원하는 이타심은 질적으로 높은 쾌락에 속하는가? X. 벤담은 모든 쾌락에는 질적인 차이가 없고 양적인 차이만 있다고 보았다. 쾌락 총량의 최대화를 낳는 행위가 도덕적 행위인가? O. 벤담은 쾌락 총량의 최대화를 낳는 행위가 도덕적 행위라고 보았다. 행복한 삶을 위해 인간의 자연적 본성에 주목해야 하는가? O. 벤담은 행복한 삶을 위해 쾌락을 좋아하고 고통을 싫어하는 인간의 자연적 본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보았다. 옳은 행위는 이해 당사자들의 행복을 최대로 증진하는 것인가? O. 벤담은 도덕의 목적이 행복 증진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개인의 행복과 사회 전체의 행복을 조화하려고 하였다. 공리의 원리는 개인 행위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에도 적용되는가? O. 벤담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공리의 원리를 도덕과 입법의 원리로 제시하였다. 쾌락에는 그 양에 많고 적음을 사소하게 만드는 질적 차이가 있는가? X. 벤담은 모든 쾌락에는 질적인 차이가 없고 양적인 차이만 있다고 보았다. 사회 전체의 행복은 구성원 개개인의 행복 총합을 초과하는가? X. 벤담은 사회 전체의 행복은 구성원 개개인의 행복 총합이라고 보았다. 인간은 쾌락과 고통의 지배에서 벗어나야 하는가? X. 벤담은 자연이 인류를 고통과 쾌락이라는 두 주인에게 지배받도록 만들었다고 주장하였다. 쾌락과 고통의 양을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가? O. 벤담은 쾌락과 고통을 양적으로 계산하기 위한 기준으로 강도, 지속성, 확실성, 신속성, 다산성, 순수성, 범위를 제시하였다. 인간의 도덕적 의무는 유용성의 원리로부터 도출되는가? O. 벤담은 유용성의 원리가 도덕적 의무의 원리라고 보았다. 동기는 행위의 도덕적 가치를 평가하는 핵심 근거가 아닌가? O. 벤담은 어떤 행위의 도덕적 가치를 평가하는 핵심 근거는 행위의 동기가 아니라 행위의 결과라고 보았다. 교양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질적으로 고상한 쾌락을 선호하는가? X. 벤담은 쾌락의 질적 차이가 없다고 보았다.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과 사회 전체의 이익은 모순될 수밖에 없는가? X. 벤담은 사익과 공익은 조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 쾌락은 행위의 목적일 뿐 행위의 원인이 될 수 없는가? X. 벤담은 쾌락이 행위의 목적이자 원인이라고 보았다. 쾌락의 증가는 선이지만 고통의 감소는 선이 아닌가? X. 벤담은 쾌락은 선 고통은 악이라고 보면서 쾌락을 증가시키고 고통을 감소시키는 것을 옳은 것이라 보았다. 공감 원리는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보편적 원리인가? X. 벤담은 공감의 원리가 쾌락의 증가가 아니라 승인하려는 성향을 가진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행위를 승인함으로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보편적 원리가 될 수 없다고 보았다. 도덕 원리는 인간이 쾌락을 추구한다는 사실과 관련이 없는가? X. 벤담은 인간이 쾌락을 추구한다는 사실로부터 인간의 쾌락 추구가 도덕적으로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이끌어냈다. 이해 당사자들의 쾌락의 총량을 최대화할 원칙을 따라야 하는가? O. 벤담은 옳은 행위란 이해, 당사자들의 최대 행복을 낳는 행위라고 주장하였다. 개인적 쾌락의 총합이 사회 전체의 쾌락인가? O. 벤담은 개인적 쾌락의 총합이 곧 사회 전체의 쾌락이라고 보았다. 쾌락을 순수성의 정도에 따라 측정할 수 있는가? O. 벤담은 순수성을 쾌락을 측정하는 기준의 하나로 보았다. 쾌락은 행위의 원인이 될 뿐 아니라 목적도 되는가? O. 벤담은 쾌락이 행위의 원인이 될 뿐 아니라 목적도 된다고 보았다. 인간은 고통을 싫어하고 쾌락을 좋아하는가? O. 벤담은 인간은 고통을 싫어하고 쾌락을 좋아한다고 보았다. 쾌락의 양을 늘려나가는 것이 인간 행위의 목적이 아닌가? X. 벤담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한 양적 공리주의자이다. 수고하셨습니다. 반복 학습으로 학습 효과를 높이세요.